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수학 시그마 부분 나갔어요. 시그마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줬고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문제를 볼 때 문제의 핵심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그거를 중요시하라 강조하셨어요.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국어 1, 2교시엔 국어 공부를 했고 3, 4교시에는 수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국어는 좀 뭔가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수학은 시그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컨텐츠 샵 더 27이라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 틀린 거를 복습하고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 20번 문제인데 그 접선에 그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1524수능 화이팅! 심재열, 이승우, 하성철쌤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저는 오늘 경제 지문 국어에서 독서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수학에서 등차 수열 합 관련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국어 경제 지문에서 BIS 비율이 인상 깊게 남았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풀어봐 줄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까먹어서 거의 이미지만 남았어요.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박근병 선생님께서 국어 추론 수업을 알려주셔서 인과관계를 통해 추론하는 걸 배웠고 자습할 때는 수학 공부를 했는데요. 수학 오답 노트를 통해서 모의고사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틀린 게 있으면 그걸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들을 개념서에서 찾아서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편입니다. 저 그 수요일마다 푸는 수학 모의고사 20 더 샵 27 그거 풀고 있는데 난이도 같은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수업도 들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좀 실력이 많이 느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국어 BIS 비율 지문 공부했어요. 과제 협약에 관한 건데 그 과제 협약이 3번이 총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이 BIS 그 비율에 관한 거라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따로 원하는 학생만 들을 수 있는 알파 수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은 비문학 공부했어요. 비문학에서 이제 이정수 선생님이 그 지문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정수 선생님은 그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 하나하나를 뜯어보시지 말고 수능에서 나오는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래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 시스템으로 쭉 독해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일단 위협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선생님을 듣고 저와 수업의 길이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수업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이제 선생님을 바꾸서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괜찮았구나라고 수업을 바꿀 수 있는 이 유동적인 시스템이 많이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한 달 동안 개념을 배우고 오늘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어요. 퀀텀에 자습하면 점심시간에 420 by 20이라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을 주로 풀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국어 주식회사 법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열에서 이차함수를 그래프 그려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래 주로 나열이나 그런 계산 같은 걸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그래프나 그런
직접적인 수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시해 주셔가지고 더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철 선생님, 신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1, 2교시에는 국어의 독서를 배웠고요. 3, 4교시에는 수학 중에 수학 1을 배웠습니다. 등비수열이나 등차 수열과 같이 공식이 없는 여러 가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열을 나열해 보면서 그 수를 직접 관찰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선생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시험장 실전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일에 있었던 수업을 1차적으로 복습하면서 첫 수업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업들을 총 복습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좀 연결해보는 복습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 날에 있는 수업 같은 경우를 최종적으로 복습하면서 좀 더 수업 이해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약점 같은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가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받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공부하셨어요? 공부는 아니고 교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정규반 때 쓸 언어 교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애들은 되게 쉬운 설명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능 시험은 이제 사고력을 되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쉬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도 정확한 설명이지만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 쓸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고 적절한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야 수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걷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 선생님 오늘 무슨 공부하셨어요? 오늘은 뭐 공부는 아니고요. 교재를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점심 컨텐츠로 나가는 수학 문제를 좀 만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규반 교재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안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뽑아내고 그 문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그렇게 이제 좀 메시지가 있는 문제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싣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과목들이 좀 다른데요. 제가 어제는 이제 기하 수업을 좀 했었는데 기하에서는 이제 그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학생들한테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풀 때 뭐 논증기하적으로 풀 거냐, 해석기하적으로 풀 거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익혀보고 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